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갭 투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에서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가 아파트의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그 여파로 갭 투자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전세가율이 오름세를 타면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갭 투자의 우호적인 조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이슈 시그널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하철역 그리고 노선수와 그리고 집값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하철역이 많은 동네일수록 집값이 비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버스나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보다 시간의 지체가 덜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역세권 여부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실제로 단위 면적당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과 지하철역 개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33개의 최다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의 지하철역과 노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5개 노선 총 86개의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5개의 지하철역밖에 없는 과천시보다 한참 낮은 아파트값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의 집값은 서울,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20년 개통 예정인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집값과 집가 상승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간에는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역과 노선수와 그리고 지역별 집값과의 상관관계,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인천 지역 부분 자체 수도권 인천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수도권 신설 지하철에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하철 출구 미사 풍산 역세권 아파트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의 기사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또 지하철 3호선 수도권인 수용성 지역에 영전 추진한다는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도의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하는 아파트 단지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지하철과 부동산에 있어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기사 부분 자체를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개구가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별로 지하철역의 보유 현황을 좀 보실 텐데 중복 환승역 부분 자체를 합계했을 때 똑같이 이제 하나로 봤을 때 전체 서울의 지하철역은 389개역이 있습니다. 389개역 중에 우리 화면에서 보셨듯이 강남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3개로 가장 많고요. 또 주변에 보시는 대로 송파, 그리고 강서, 중구 등등 해서 서초까지 해서 역사가 개수가 지금 많은 지역들 부분 자체가 집값에 있어서 좀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가장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 부분 자체는 아까 강남구로 말씀드렸고, 그럼 노선별로는 강북 쪽에 중구 지역이 7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호선, 그리고 4호선, 그리고 5호선, 3호선 경의중앙선 해가지고 현재 지금 3호선이죠. 총 지금 7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중구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위쪽 강북 쪽에 청량리가 있는 동대문구, 그리고 아래쪽으로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서초구 순으로 노선이 지금 많이 지나다니고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의 지하철역 수와 노선 수에 있어서의 아파트 값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의 자치구별 평균적 지하철역 개수는 15개 됩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지하철역 주변 부분 자체에 있어서 평균적인 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862만 원이 되고요. 자, 그러나 지금 보시는 또 지하철역 수가 많은 강남, 송파, 중구, 그리고 서초구 등등은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625만 원 수준으로 지금 올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은 지하철역 개수에 따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자체에 있어서 가격대가 좀 높이 나타난다라는 부분 자체로 접근하시면 될 텐데, 자,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값과 지하철역 노선수의 상관관계. 자, 강남, 서초, 송파가 보유한 389개 중에 총 전철역 중에 지하철역이 81개 역사가 강남, 송파, 서초구에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체 389개 역 대비해서 21%에 대한 부분의 역사가 좀 차지해 있고요.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정확하게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비례 관계에 있어서 지하철역과 노선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인천과 경기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경기 인천 중에 가장 많은 지하철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총 5개 노선에 총 86개의 지하철역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용인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노선에 그리고 25개의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성남 4개의 노선에 21개, 그리고 위쪽으로는 의정부 등등이 지금 또 고양까지 있죠. 2개 노선에 21개의 역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의 순위를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봤을 때 아직까지 역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연천, 포천, 아래쪽으로 안성,
이번 연도에 지금 5호선이 연장되는 하남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개통 역사가 없는 지역 중에 바로 서울 인근에는 하남 지역이 이 네 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하철 역사가 없는 부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경기 인천 지역에 있어서 지하철역 개수와 아파트 값을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영상에 보셨듯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6개의 역사와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인천시 아파트 값은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284만 원의 부분 자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전 지역에 있어서의 역사 부분 자체는 평균적으로 11개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하철 부분 자체에서 이 지역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358만 원으로서 평균 부분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아래에 있는 역사가 많지만 좀 아래에 있는 부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보시면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이 지나가죠. 5개 역사밖에 없고요. 그렇지만은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97만 원으로서 가장 높고요. 또한 또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성남 그리고 광명 지역 부분 자체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부분 자체의 숫자는 적지만은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역적인 부분 자체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개 노선, 4호선이죠. 5개 역사만 있지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30분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가장 높은 부분 자체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4개 노선, 8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경강선 중에 경강선을 제외한 3개 노선이 강남의 접근성 부분 자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또 그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강명시 같은 경우에 자, 2개 노선, 1호선과 7호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지역 중에서 상위권의 집값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노선, 21개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남까지, 서울까지 도달하기에는 한계성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역보다도 아직까지는 아파트 집값 부분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역사가 가장 많은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5개 노선, 1호선, 인천 1, 2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수인선까지 총 86개의 역이 있지만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 부분 자체가 1호선 1개 노선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과 강남으로 접근성 부분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 자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리고 서울의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노선수가 많은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수도권, 경기와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업무지구나 아니면 강남 쪽으로의 어떤 교통 여건, 접근성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이 틀려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수도권의 개통 예정인 4개 노선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남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입니다. 자, 상일동에서 하남 검단산까지. 자, 올 4월 달에 1단계로 개통이 되죠. 상일동부터 하남 풍산까지. 그리고 올 말에 2단계로 하남시청에서 하남 검산당까지 5호선 하남 부분 자체, 지하철역이 없었던 하남 부분 자체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인선. 전 구간이 수원에서 인천까지 올 8월 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거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개통이 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구간 자체가 국제 업무지구부터 송도 랜드마크 시티까지 2020년 올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분 자체가 연장이 되는데요. 부평 구청역부터 성남역까지 2021년도 1월 달이면 개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이 많겠지, 높겠지라는 부분 자체로 일반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서울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을 바라보는 투자의 관점 자체가 좀 상이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와 많으면 많긴 좋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과 노선수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특히 업무지구나 강남 부분 자체로 접근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용이한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실투자 개념 자체의 집을 한번 마련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은 좀 쉬운 거랬죠. 다음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판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지만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세테크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음 시간에는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좀 투자를 해볼까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하철 공부죠. 뭐 투자자든 수요자든 다 이 역세권을 선호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호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또 워라밸이 또 요 최근에 좀 급부상을 하면서 이 이동,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선별로, 구간별로 또 지역별로 특징을 좀 더 잘 파악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도 꼭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지하철역 노선수와 지역별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나의 고민을 좀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맞춤형 부동산 정보 꼭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기도 좀 힘들고 또 누구를 만나기도 좀 무서운데 또 내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점점 더 무서워지는 요즘이잖아요. 그럴 때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 든든하게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상담 또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집을 2개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1번은 네. 부천시 계안동 네. 이편한 세상 온수역. 네. 그거를 16년도 8월 달에 매입의 입주권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이사를 갑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는 네. 안양시 만안구 태평로 네. 60번 길 한성 리메이드 아파트. 네. 거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거든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아파트. 이게 17년도 11월 달에 매입을 해가지고 네. 19년도 9월 달에 이사 와서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작년에 이사를 하셔서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만약에 네. 이쪽 부천 거는 조정지역이 안 묶였고, 네네. 예, 이쪽 안양 거는 조정지역으로 이번에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원수동 거를 부천 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네네. 아, 부천시 거를, 부천 거를 좀 매도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할 경우에 비과세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걸 계속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예, 그걸 네. 만약에 1년이나 이제 향후에 만약 조정지역으로 이놈아가 다 묶이면은 네네. 그때 가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부가세가 세금적인 되는 건지. 부분이라든지 좀 걱정이 좀 되시는 예. 것 같은데 또 일가구 예, 이주택 만약에 이시다 가져가게 보니까. 되면 어느 게 그렇죠. 향후에 전망이 좋은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안양시 예. 아파트, 부천시 아파트 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서 세금적인 부분도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박성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우리 앵커랑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자, 첫 번째는 지금 부천 지역과 부천에 지금 입주권을 매입하셔가지고 현재 예. 지금 이번 연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예, 그쵸? 6월달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안양 지역에 2017년도 11월 달에 지금 매입하신 아파트 현재 거주 중이시고요. 예, 그럼 질문은 뭐냐면 예, 이게 전망이 둘 다 좋다고 하면 둘 다 가져가느냐, 예. 아니면 부천만 매도하느냐, 예, 아니면 안양 것만 매도하냐, 세 개잖아요. 예. 이 중에서 지금 세테크 부분 자체, 비과세 부분 자체는 어떻게 전략을 피는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로 제가 질문을 이해를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자, 예. 입주권을 8월 달에 매입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입주권요? 네. 17년도 17년도? 아니죠, 16년도 8월달에요. 10년도 8월 달에. 예, 자, 보세요. 자, 관리- 이 입주권은 예.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권하고 틀린 거예요. 예, 조합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주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에요. 아, 그래요? 예, 1가구 2주택인데 예,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법상은 비과세 전략이 일시적인 비과세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예, 보시는 대로 지금 A라는 부천집을 2016년도 8월 달에 입주권을 매입했고 그리고 지금 17년도 11월 달에 안양집을 매입했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은 A에서 B로 넘어가는 취득 시점 자체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건이 형성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A라는 부천 입주권 자체를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양을 17년도 11월 달에 매입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은 안양을 매입했던 17년부터 플러스 3년, 3년 이내에 거주는 19년도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지금. 거주는 상관없고 보유 부분 자체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보유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보유 부분 자체에서 3년 안에 17년도 11월이면 20년도 11월 안에 매도를 하신다. A라는 부천 입주권 아파트를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건 비과세 혜택이에요. 선생님, 예. 뭐냐면 부천의 집 자체를 지금 이 세 조건 자체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예. 건 뭐냐면 지금 이 안양하고 부천하고 집중해서 지금 가격이 부천집이 많이 뛰었죠. 예, 부천이 많이 놀았습니다. 부천이 지금 보게 되게 되면 가격대가 예전에 2018년도 1월 달에 지금 영도에 지금 34평 461세대가 일반 분양이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지금 7억이 넘었어요. 7억 8천 정도 돼요. 예. 그럼 그 전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게 25평이나 33평의 조합원 입주권 부분 자체로 지금 배정을 받으셨을 텐데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때의 분양가 자체가 4억대 4억 7천인가 그랬어요. 그럼 예. 현재 지금 일반 분양 물건 자체도 거의 3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럼 3억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부분 자체의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억 이상의 지금 양도 차익이 났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현재 선생님한테 주어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선생님한테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안양 부분 자체를 매도를 하게 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을 중과세를 맞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집 자체가 지금 7억, 8억 정도 가는데
이 아파트 자체가 향후 이 지역적인 부분 자체에서 9억 이상을 넘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한 지금 8억 선 부분 자체 초반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양도차익 부분 자체를 충분히 다 이득금으로 받으면서 매도를 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훨씬 더 이득적인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비과세에 대한 조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타이밍도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도 열려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평택 이충동 444-34번지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2023년에 100m 지점에 뭐 석정금림공원도 조성 예정이고, 네. 예, 그리고 고덕 신도시의 서정리역 세권도 개발 예정이라, 네네. 지금 호재들이 좀 있네요. 보유를, 네. 예, 보유를 하게 됐는데, 네. 이자 비율이 좀 높아서, 네네. 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매매를 하는 게 나을지, 그러네요. 예, 그게 궁금해서, 예.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호재를 보고 좀 대출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토지에 대한 수혜를 받기 전까지 좀 대출 이자가 좀 고민이 된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다. 자, 앞으로 좀 이 투자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될지 한번 박성규 대표님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이충동 이 지역에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 네. 서정리역 근처에 있는 지금 상가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매입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입을 하신 거예요. 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 원래 20년 올해까지 모든 부분 자체가 완공인데 한 23년도까지는 가겠죠. 네. 일단은 완공 보려면 23년도 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각선편 쪽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밑줄근 부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석정 근린공원 부분 자체에 있어서 공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택 부분 공공주택까지 지금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자, 네. 중요한 건 상가주택을 매입하시는 부분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네. 수익 부분 자체를 내가 매달 얻으면서 상가주택에 있어서 토지가 깔고 있는 지분에 있어서의 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자본이득 부분 자체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물건의 특징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상담 중에 말씀하셨던 전화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 자체가 이자 부담. 네. 이자를 부담하시고 나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이 상가주택에서 수익적인 부분 자체가 넉넉하게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이율이 좀 낮아져서 7% 정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7%의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네. 자, 7%라고 하게 되게 되면 나쁜 수익률은 아닌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수익률 부분 자체를 가지고선 이 지역의 이 자금 자체에 묶어놓는 부분 자체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네네. 수익적인 부분 자체 7% 정도의 상가주택 부분 자체를 가져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적인 만족할 수 있겠지만 네. 향후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주변에 개발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개발호재는 네네. 고덕 신도시 부분 자체와 그리고 건너편 쪽에 이 개발호재가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본이득 부분 자체가 이 공급 물량 부분 자체를 가지고선 이게 같이 상승은 하겠지만 선생님께서 만족할 만한 부분 자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를 한번 물음표를 그려봐야 돼요. 아, 네.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자, 그리고 지금 네. 간단하게 선생님 그 물건 자체를 제가 잠깐 볼 텐데요. 자, 네네. 보시는 대로 지금 그 사진상으로 보는 이 주택 부분 자체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가주택으로 지금 여겨지고요. 한 7%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나쁜 수익률은 하지만 자본이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염려가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주변 시세를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중국연합 부분 자체를 딱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평균 토지 단가 부분 자체가 인근에
지금 한 1,400 부분 자체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 자체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2017년도 지금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올랐을 거라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부분 자체가 지금 땅이 지금 303제곱미터가 되면 100평이 채 안 되나 90여 평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공시지가가 지금 116만 3천 원이라고 하게 되면 한 300, 한 중후반 되는 것 같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선생님, 자, 아까 네네. 지도에서 보신 대로 지금 서정리역에서 나와서 상업지를 거쳐가지고 일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의 상가주택인데요. 일단은 네. 역세권 부분 자체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역세권 부분 자체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네. 앞으로의 공급 물량 부분 자체가 밑에 쪽으로는 석정 근린공원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지나가는 길목에 있긴 하겠지만 네. 이 지역에서 메인 부분 자체는 뭐냐면 고덕 국제 신도시 부분 자체가 활성화되게 되게 되면 그 지역으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에서 한 번쯤 갈아타는 부분 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실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대하셨던 호재에 대한 수혜, 이익을 좀 만족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매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 텐데요. 끝번호 226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자, 안성시 서운면 인리 198번지 과수원이고요. 자,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연관성이 있을지 보유 매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토지에 대한 상담이고요. 자, 이 고속도로가 이 토지에 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호재로 작용할지 좀 궁금해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호재에 대한 질문인데 호재 질문 자체는 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면적이 2,109제곱미터, 한 600여 평이 되는 것 같고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 자, 지금 현재 지목은 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개별 공시가는 40제곱미터당 48,900원으로서 한 15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녹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일단은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지역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지역 자체가 부족할 때 자연녹지에서 많이 끌어와서 하긴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좀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셨던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서울 노선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1단계가 구리에서 안성까지 2022년도에 지금 준공 예정이고요. 자, 2단계는 안성에서 세종까지 202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사이에 들어가는 예전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했던 명칭했던 부분 자체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 안성 지역에 IC가 2개가 들어가죠. IC가. 자, 위쪽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안성 맞춤 IC. 아래쪽으로 서운면 쪽에 서운 입장 IC가 천안 입장 IC 부분 자체가 이름을 서운 입장 IC로 해가지고 명칭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위에 쪽 평택 제천간고속도로에서 남한성 분기점까지 생기는 부분 자체의 안성 지역의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IC의 위치 부분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서운 입장 IC에서 본 땅까지의 거리는 약 4km에서 5km 정도가 됩니다. 없는 IC보다는 낫겠지만 고속도로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일단은 고속도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미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 자체로 본 땅 자체를 좀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 본 땅에서 바로 위쪽에
위쪽에 제2 안성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고속도로 위쪽으로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안성 기계 혁신 클러스터 그리고 안성 제산업 일반 산업단지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서운면 지역에 이 색깔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된 부분 자체인데요. 제가 볼 때는 IC 부분 자체가 생기는 부분 자체의 영향보다는 본 주변에 세워지고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팽창하고 있는 서운면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 부분 자체로의 개발 호재 부분 자체가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 보유하는 부분 자체로 좀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보다는 산업단지에 대한 호재를 조금 더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99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신설동 청계천 대성 스카이렉스 1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매도 시기와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가서요.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랜만에 서울 지역에 있어서 좀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습니다. 56세대. 그리고 2007년도에 지금 준공이 떨어진 거라서 14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체 기간을 좀 볼까요? 전체 기간을 좀 평수를 좀 보시면 29평대와 33평대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29평이 6억 8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8,200. 그리고 33평은 7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볼 텐데 3년을 보시게 되게 되면 굉장히 지금 2019년도 1월 한 4, 5월부터 지금 급등했다는 부분 자체가 보이고요. 전체 기간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기간을 봤을 때도 올해 들어서 작년 들어가서 갑자기 금액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이 2007년도 준공이 좀 노후됐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 자체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좀 더 2, 3년 정도 더 보유하시는 부분 자체가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시는 데서 좀 이득 부분 자체가 더 많을 거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규제 대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어떤 거를 지금 혼돈의 어떤 부분 자체를 말씀드렸냐면 가격과 가치의 혼돈. 뭐냐면 주변 지역을 보시면 신설역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300m 떨어진 집 아파트인데요. 신설역에서 떨어졌는데 우측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 동대문구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지역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왕신 및 뉴타운입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다들 10억이 다 넘어가요. 근데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는 9억 선에다 다 맞춰놨습니다. 9억 이하 서울권 아파트 부분 자체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부분 자체가 작다 하더라도 갭 메우기에 대한 부분 자체 아까 말씀드린 가격과 가치의 혼돈 부분 자체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 3년 부분 자체는 충분히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격 상승 탄력성 부분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또 1:1 맞춤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방 상담 그리고 실시간 수시 상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전화 상담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길게 또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1:1 맞춤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으로 가볼 거고요. 오전 다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전동 다세대. 최근에 제가 의왕시 오전동에 있어서 재개발의 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건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다른 물건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매번 소개할 때마다 투입 금액 대비 지분 평수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물건 자체가 좀 빨리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좀 귀결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의왕시 오전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개요 정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 오전동 재개발 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대지 지분은 27.50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8.3평 정도가 되고요. 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는, 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면 사업 시행 인가가 허가가 완료되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구역, 오전동 재개발구역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면적의 지역으로서, 자, 보시는 대로 사업 시행 인가가 거의 완료된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시공사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자, 또한 오전동 이런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단계별 투자가 있을 텐데, 보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축도 많이 투자를 하시죠.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 소요 기간이 평균 9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재건축입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봐야지 내가 헌집을 갖다가 새 집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투자 단계부터 정비구역, 기본 수립부터 그리고 준공까지 보시는 대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개해드리는 오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는 물건의 시기에서 지금 물건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전 단계에서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초기 자금 부분 자체가 좀 더 적을 수 있겠지만 리스크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에 대한 부분 자체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요. 자, 사업 시행 인가, 종료된 평가,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리처분 부분 자체 넘어가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내가 투입 부분 자체의 투자금 자체가 높아지고 또한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에 있어서의 투자 시점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는 요 지금 시공사 선정부터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피가 붙으면서 가격대가 많이 뛰는 부분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시점에서 한 번쯤 재개발에 대한 투자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2019년도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게 되게 되면 경기도 지역의 정비사업, 재개발 부분 자체 추진 현황 부분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4분기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성남 지역과 한번 의왕 지역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지역적인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물건 투자에 있어서 인풋된 금액 그리고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부분 자체의 금액적인 가성비 부분 자체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재개발 부분 자체와 도시환경, 도시환경도 지금 현재 지금 재개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에 재개발이 되는 지역 부분 자체를 도시환경 사업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지금 진행되는 유형 중에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정구역입니다.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이 시점에서 구역 지정이 될 지역들의 지금 단계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도시환경 부분 자체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사업시행인가 상대원 2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23일 날 조합 설립에서 사업시행 인가 부분 자체를 듣겠습니다. 이 지역의 물건 자체를 재개발 물건 자체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최소 시세가 5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대지평수 7평 부분 자체 7평에서 10평 이내 부분 자체가 5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형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의왕지역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재개발 조합 설립에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지역들 보시게 되게 되면 시세 부분 자체가 물건의 시세 부분 자체가 7평에서 10평 이내 부분 자체 3억 2천에서 4억 2천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웃풋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일정하다고 하게 되면 초기 자본 자체를 줄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더 예정구역, 리스크가 있는 지역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부분 자체로 들어가시는 부분 자체가 낫다는 판단하에 본 물건 자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17만 4,204제곱미터, 약 5만 2천여 평, 총 세대수가 3,209세대가 들어가고요. 지역적으로 주변을 보시게 되게 되면 1호선, 그리고 과천, 봉당, 고속가도로의 사이에 껴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을 보시게 되면 군포, 바로 옆에 군포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단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요. 자, 이 지역 같은 재개발 구역 부분 자체가 여러 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고천 가는 1,040세대, 고천 나는 1,945세대, 그리고 오전 다 같은 경우는 3,209세대, 그리고 건너편 쪽에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4,400세대, 총 11,600세대 부분 자체가 들어오는 공급 물량이 들어오는 미니 신도시급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아까 전에도 지하철역 부분 자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향후 2026년도에 개통 예정인 인덕원에서 출발해서 동탄까지 들어가는 인덕원 동탄선 복선전철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본 지역, 재개발 지역 바로 앞에 가칭 의왕시청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또 과천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과천과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의 어떤 기반 교통시설이 확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도에 인덕원 동탄선 부분 자체가 개통이 되고 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점에 준공이 예정인데요. 준공이 되게 되면 총 7개 타입으로 3,20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세대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의왕시 오전동의 다세대 주택 총 대지평수는 8.3평입니다. 자,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전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제한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2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오전동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에서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또 교통적인 부분에 호재도 있고요. 자, 이 오래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 진행된 후에 올라가는 그 가치를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점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건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죠. 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거고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주택에 있어서의 규제 지역 부분 자체가 확장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특히 인천 지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 부분 자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7호선 시티타워역, 7호선 부분 자체가 지금 부평구청에서 성남역까지 2021년도 1월 달에 개통이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7호선 연장 부분 자체가 시티타워역 부분 자체가 개통이 될 텐데요. 자, 시티타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자, 계약 면적은 65.6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6.82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총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게 되면 총 3개 동에 지하 6층부터 지상 23층의 3개 동입니다. 총 근린생활시설까지 해서 1,009개 호실 부분 자체의 대단지형 매머드급 오피스텔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준공 연월에는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 매매가는 1억 4,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청라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인천 지역에서 3개의 지역 자체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송도, 그리고 건너쪽인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그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청라입니다. 이 3개 지역을 빼놓고는 인천의 개발 지역 부분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일단 이 지역에 있어서 위쪽에 있는 청라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지금 오피스텔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와 청라 지역 부분 자체 물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티타워역이 개통 예정에 있고요. 개발 호재가 있고 주변의 산업단지들, 그리고 스타필드 대형 쇼핑몰, 그리고 하나 금융타운, 그리고 로봇랜드 부분 자체는 작년도 올 1월 달에 오픈이 되었고요. 주변에 여러 어떤 개발 호재와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 자체가 둘러싸여 있는 오피스텔의 입지 여건을 보고 계시고요. 자, 고용인구를 좀 보겠습니다. 배우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본 오피스텔 주변에 GCT 예정 부분 자체의 부지에 총 고용인이 33,000명, 스타필드 12,000명 등등 여러 개발 호재에 의한 지금 고용인원과 그리고 상주 인구 자체가 거의 6만 5천여 명 부분 자체에 달하기 때문에 본 대단지 매머드급 오피스텔에 있어서의 어떤 배우 수요 부분 자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7호선 시티타워역 개통 예정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텐데요. 개발 호재죠.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평구청부터 지금 성남역 부분 자체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개통이 완료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대로 7호선 연장 부분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가지고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역세권의 어떤 호재 부분 자체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청라동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연도별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7년도부터 워낙 청라지구 부분 자체가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또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지금 25년도까지, 자, 아까 말씀드린 하나 금융타운 부분 자체가 2017년도 진행돼서 2023년도에 지금 본사가 이전이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시티타워 부분 자체가 총 제2 롯데월드만큼의 높이 부분 자체로 올라가면서 총 448m 초고층의 랜드마크로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지어지고 있고요. 자, 2019년도 같은 로봇랜드 부분 자체가 2019년도 1월 달에 지금 오픈이 되었고, 자, IHP 첨단산업단지 부분 자체가 2020년도 올해 예정이고요. 자, 청라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영종도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제3 연육교 부분 자체가 2020년도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착공 예정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영종도의 어떤 상주 인구 또 유동 인구 부분 자체까지 끌어올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세개동 총 근린생활시설까지 해서 1,009개 호실 부분 자체의 매머드급 청라동 오피스텔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내부적인 사진을 보시게 되게 되면 모던한 부분 자체와 그리고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대는 예상 매매 가격은 1억 4,500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어차피 23년도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상 임대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살 때는 1,000만 원에 5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청라 지역의 오피스텔을 실투자금 5,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배후 수요 풍부하고 역세권이라는 호재와 함께 들어오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의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1 맞춤 상담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시로 상담 가능합니다. 예약 전화만 주시면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셔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